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라더입니다. 오늘은 RS4 미니 제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쓰던 RS3 미니 제품입니다. 이 제품 굉장히 오랫동안 잘 썼습니다. 가세요. 영상을 만드는 데도 썼고 뮤직비디오 만드는 데도 썼고 굉장히 만족하고 잘 썼지만 RS4 미니가 나오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됐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RS4 미니가 훨씬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죠. 대신에 가격도 훨씬 더 비싸긴 합니다. 우선 외관이 컬러가 바뀌었죠. 저는 흰색 계열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매우 만족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분들이 검은색이 주는 그 고급진 느낌 때문에 약간 아쉬워하시는데 어디까지나 미니라는 그 라인업에 어울리는 색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외관을 보면 직관적으로 바뀌었어요. 메뉴에 들어가고 설정을 바꾸던 것을 외부로 빼놔가지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좋냐 라고 하신다면은 요즘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는 화면을 터치해 가지고 문자를 보내지 않고 피처폰이라고 하죠. 어르신들 사용하는 그 물리적 번호판이 있는 그런 휴대폰을 사용했을 때 지금 생각해도 그때가 좋았던 것 하나가 물리적 버튼이기 때문에 안 보고 문자를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수업 듣는 도중에 한 손만 이렇게 내려가지고 문자를 보내던 그런 기억이 없죠.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그런 기억은 없죠. 없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바깥에 물리적으로 나와 있다는 건 굉장히 직관적인 거고 보지 않고도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좋은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던 RS 제품들의 조작부를 그대로 따라왔기 때문에 이전 세대를 쓰시던 분은 쉽게 적응할 수 있고 지금 처음 사용하신다 해도 이 조작부가 매우 직관적이고 쓰기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앞쪽에 트리거가 있고요. 3초 안에 24번을 당기면은 요게 터집니다. 빵! 여기 다이얼이 있고요. 이 다이얼은 한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60 계속 돌아갑니다. 그리고 옆에 요 다이얼을 줌으로 쓸 건지 아니면은 짐벌을 움직일 건지 이거를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가장 좋은 변화죠. 펜 틸트 팔로우. 그러니까 잠깐 뭐야 왜 여기 펜 틸트 팔로우라고 해가지고 옆으로 보는 거가 위아래 틸트, 펜축, 틸트 축 이 두 개가 부드럽게 따라오는 펜 틸트 팔로우를 사용하거나 위아래를 안 움직이고 좌우만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펜 팔로우, 그 다음에 FPV 굉장히 역동적인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PV의 숨은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펜축이 360도 무한 회전이 가능합니다. 요 펜축, 요게 펜축이거든요. 이게 무한회전이 가능해 가지고 카메라가 정면을 보는 게 아니라 윗면을 보게 만들어 놓으면 360도를 뺑글뺑글 돌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메뉴는 FPV를 선택하고 옵션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충전은 30W까지 충전이 되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되지만 배터리가 3100mAh까지 되기 때문에 약 1시간 50분 정도를 충전해야지 완전히 충전이 0%에서 완전히 충전이 되고요. 완전히 충전했을 때는 13시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페이로드 위에 올려가지고 얘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무게는 2kg입니다.
대부분의 카메라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러리스라고 얘기하는 카메라 A7C, GV 시리즈들, 걔네들 같은 경우는 매우 가볍고 작은 카메라이기 때문에 그런 카메라들한테 어울리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사용하는 카메라에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사는 카메라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카메라 본체 무게가 있고요, 렌즈의 무게가 다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카메라 바디 플러스 렌즈 무게를 합산해 봐서 2kg가 안 넘다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명이 길었네요. 한번 장착해 가지고 알려드릴게요. 맨 처음에 구입하셨을 때 그때처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팅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펜축을 잠가주고요. 잠가주는 건 여기 있어요. 이쪽에서 잠가주고, 롤축은 잠가주는 게 여기 있습니다. 잠가주시고, 여기 틸트축만 풀어놓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얘가 앞을 봤을 때 정확하게 앞을 볼 수 있는지 그거를 보시면 돼요. 우선 장착한 거를 늘 장착할 거면 장착을 해주시고, 늘 장착을 안 할 거면 빼주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잠가 놓은 걸 풀어주시고, 조금 더 앞으로 맞췄으면 잠가 주시고, 움직여 보시면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면 정상으로 된 거고요. 반대로 위를 바라봤을 때 제대로 되는지, 위로 봤을 때 제대로 안 된다 라고 하신다면 여기를 풀러서, 이쪽을 풀러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돼요. 움직일 때 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에 살짝 들어서 움직여 주시면 잘 움직여집니다. 된 것 같으면 잠가 주시고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세요. 움직였을 때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으면 된 겁니다. 그래서 정면, 위에 둘 다 됐고요. 여기를 잠가 주시고, 이번에는 롤축을 열어 주시면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질 거든요. 기울어지면은 여기 이쪽 잠그는 거를 풀러 주시고 이동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것도 하중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살짝 들어서 이동해 주시면 굉장히 부드럽게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만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은 잘 안 움직여져요. 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짝 들어준 상태에서 움직여 주시면 매우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맞는 것 같으면 꽉 잠가 주시고 움직여 보세요. 잘 됐죠? 그 다음에는 여기 펜축을 열어 주시고, 저는 펜축을 했을 때 이게 끝까지 당겨줘도 힘을 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요게 들어집니다. 라이터 불이 너무 약해가지고 이걸 아시는 분이 있을까? 아무튼 그것처럼 얘를 쭉 들면, 얘를 이렇게 들면 이렇게 들립니다. 들려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갖고 많이 주면은 뻑뻑하게 되고 적게 주면은 느슨하게 됩니다. 이거를 몰라서 고장난 줄 알고 보내려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튜토리얼에 나오는 거는 정면을 바라봤을 때 비스듬하게 요거를 얘기했거든요. While holding the grip, tilt the gimbal forward and rotate the pan arm until parallel with you. Check the movement of the pan axis. 옆으로 비스듬하게 내려놨을 때 움직이지 않는지, 옆으로 비스듬하게 놨는데 움직이지 않는지,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다 맞았으면 모두 다 잠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원을 켜시면 풀리면서 이렇게 균형을 맞춰줍니다. 균형이 맞춘 다음에 여기 캘리브레이션 눌러서 캘리브레이션을 하셔도 되고요. 앞에 거랑 M자를 같이 누르고 있어도 캘리브레이션을 해줍니다. 이렇게 달랑달랑 하면서 캘리브레이션,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준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 화면에서 캘리브레이션을 누르고 캘리브레이션 시작 누르면 좀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를 다시 해요. 트리거랑 M자를 같이 누르고 있는 것도 맞고요. 화면을 터치해서 캘리브레이션을 누르는 것도 맞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캘리브레이션 한번 하시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캘리브레이션이 성공했고요. 이 짐벌을 사용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짐벌을 사용했을 때랑 안 사용했을 때랑 그 영상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맨 위로 가면은 펜 틸트 팔로우가 됩니다. 맨 위로 가면 옆으로 갔을 때 부드럽게 움직여 주고요. 위아래를 부드럽게 따라와 줍니다. 그래서 펜 틸트 팔로우고요. 여기에서 펜 팔로우, 요게 3칸 내리면 펜 팔로우가 됩니다. 펜 팔로우는 이 옆으로 가는 펜만 따라오고 위아래를 안 따라와 줘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영상, 위아래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FPV 모드, 맨 아래로 하면 FPV 모드가 되고, FPV 모드는 펜 틸트, 그리고 롤축, 기울어짐까지 다 따라와 줍니다. 부드럽게 움직여 준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전원 버튼을 한번 누르면 락이 걸립니다. 락이 걸린다는 거는 안정화를 도움을 못 받는 거죠. 사실 짐벌이 없이 사용하신다면 굉장히 흔들리는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짐벌을 사용하신다면 매우 부드러운 영상을 손쉽게 얻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차이가 매우 큽니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에 서서 카메라를 들고 매우 천천히 전진을 해 볼게요. 카메라를 가운데 두고 한다고 생각하고 다섯 걸음 그냥 편하게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정도 흔들림이 있어요. 이때 짐벌을 껴서 락을 풀어놓지 않은 상태면 똑같습니다. 그냥 손으로 찍는 거랑 이렇게 찍히는데, 전원 버튼을 눌러가지고 잠금을 풀어놓고 사용한다면 그냥 똑같이 걸어가 볼게요. 이런 느낌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비교해 볼게요. 짐벌을 들고 이동했을 때는 매우 부드러운 영상이 나오고요. 손으로 들고 아무리 천천히 간다 해도 흔들림이 보입니다. 느리게 하면은 그 차이가 보일 거예요. 한 번씩 둥둥 걸리는 그런 느낌이 보입니다. FPV 모드로 했을 때만 이 대기 화면에서 FPV를 누르면 한 칸 옆으로 3D 롤 360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앞을 봐주고요. 이 상태에서 옆으로 회전해 주시면은 360도 롤을, 이런 영상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켜진 상태에서 누르고 있으면 꺼집니다. 꺼졌을 때 이렇게 일자가 되잖아요. 맨맨하게 넣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매우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RS3도 지금처럼 이렇게 일자로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다릅니다. RS3 미니 같은 경우는 롤축을 맞추려면은 이렇게 짧게 해서는 균형이 절대 안 맞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균형이 맞을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이 정도 나와야지만 균형이 맞는데, 나왔을 때 걸립니다. 이 정도가 옆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물론 잠갔을 때 이 정도 튀어나오게 해서 잠그실 수가 있어요. 안 움직이게. 하지만 일자가 되는 것과 이렇게 비스듬하게 나오는 것과 정말 좀 차이가 컸습니다. 가방에 넣을 때도 그렇고 보관할 때도 그렇고 저에게는 매우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드는 거는 여기 있는 모듈이죠. 다기능 모듈을 사용해 가지고 피사체를 추적할 수 있다는 게 매우 큽니다. 이거는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되지? 일반인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 전문가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그 갭을 정말 많이 줄여줬다고 생각해요. 제가 드론을 얘기할 때 액티브 트랙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꼭 사용하시는 게 좋다.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촬영 감독님처럼 촬영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짐벌에도 들어온 거죠. 액티브 트랙이 된다는 거는 대상을 바라보고 카메라 앵글 안에 넣어야 되는 그 작업을 짐벌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센서가 대신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남을 촬영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졌지만 1인 촬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좋은 기능이죠. 포켓3를 매우 주력으로 썼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넓은 화각의 액션캠이나 카메라를 하나 쓰고 그 다음에 포켓3를 사용해서 나를 액티브 트랙을 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혹시나 내가 설명하다가 아니면 움직이다가 이 화면 바깥으로 나갔을 때 포켓3는 저를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못 쓰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켓3의 단점은 360도 회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갔을 땐 넓은 범위를 따라다니지만 반대 이쪽으로 갔을 때는 매우 좁은 거리를 쫓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놓치는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얘 같은 경우 360도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을 놓치지 않고 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지난번 실험으로 했을 때 약 10m까지는 대상을 잘 따라왔고, 로닌4 미니 제품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되는지 10걸음 10m입니다. 10m까지는 아주 무난하게 추적 모듈은 10m까지 추적이 가능하고 확인했습니다. 대상이 사라졌다가 화면 바깥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너무 멀어져서 대상을 놓친 상태에서 다시 가까이 왔을 때, 대상이 나타났을 때 피사체를 다시 추적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다시 잡지? 여기까지 오니까 달리지 않네요. 피사체 추적하는 속도는 매우 빨랐고요. 매우 빠르게 이동을 해도 피사체를 놓치는 일 없이 잘 추적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피사체 추적이 되니까 이동하면서 찍을 때 내가 카메라를 들고 대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위험하게 걸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걸어가면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허리에도 좀 안 좋고 촬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액티브 트랙이 되면서부터는 이 작업을 그냥 편하게 이렇게 들고 달리기에만 혹은 걸음걸이에만 집중하면서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촬영자도 안전하고 결과물도 안전하고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이 변화점 3개, 액티브 트랙, 자동 잠금, 그리고 정렬, 이 3가지가 정말 저는 너무나 만족스러운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모임에서 뮤직비디오 찍는데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가는 사람을 촬영을 했어요. 예전에 사용했던 로닌3 미니로 사용했다면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고 결과물 또한 화면 앵글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중앙이 아니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한 영상이 돼서 여러 번의 달리기를 하면서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찾을 때까지 노력이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액티브 트랙을 걸어놓고 한 번 달렸는데 완벽한 영상이 만들어질 정도로 이 액티브 트랙의 활용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로닌3 같은 경우는 20만원대죠. 중고 거래해 보시면 10만원대에도 충분히 사실 수가 있을 텐데 가격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얘는 50만원대죠. 많은 차이가 나지만 이 액티브 트랙이라는 거, 요거 하나 때문에 20만원 정도 더 비싸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기가 촬영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그리고 촬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꼭 필요하냐, 아니면 가끔 필요하냐, 아니면 자주 쓰냐, 가끔 쓰냐, 그런 차이가 있을 텐데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이 만족감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RS4 미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제품을 구입하실 때 바라던 드론의 파트너 업체가 있어요. RC스토어라고 DJI 공식 매장이 있습니다. RC스토어에 연락해서 바라던 드론 보고 연락했다고 하면은 매우 친절하게 상담을 해줄 겁니다. 전국으로 택배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구매하실 때 RC스토어도 한번 연락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셨고 감사하고요. 짐버를 좋아하거나 짐버를 구입했거나 짐버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